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도의회가 추진하는 공론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며 제2공항 문제를 논의할 원탁회의를 열자고 말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장관급 인사 가운데 유일한 제주도 출신인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송재호 위원장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국토교통부의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의회의 공론화에 국토부가 따를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결과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냥 지금 쭉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참조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고집이 세 남자 박근혜 같다는 원희룡 지사의 발언은 버르장머리가 없다면서도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원 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가 원탁회의를 한다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거중 조정을 하셔가지고 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이렇게 위원장님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가? 그 테이블을 만드는데 균형위의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대통령께 건의도 드리고 국토부에도 말씀을 드려서 보다 좋게 갈 수 있는 역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설계한 정책 브레인이자 원희룡 지사의 인척으로서 멘토이기도 한 송재호 위원장이 중재 역할을 자처하면서 제2공항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한편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국회를 방문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내년 정부 예산에도 집행을 보류하는 부대 조건을 붙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영훈 제주도당 위원장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용암수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겠다는 오리온의 구두 약속만 믿고 허가를 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오리온이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할 경우 물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 용암수로 에비앙과 경쟁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국내 생수시장 진출을 발표한 오리온. 하지만 2년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당시 오리온 측이 국내 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에서 국내 시판은 안 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는 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앞으로 물 공급량을 결정하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오리온 측에 제주 용암수 국내 시판을 막겠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물 공급 계약이 안 된 상황에서 제주 용암수를 국내 시판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오리온 측하고 물 공급 계약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계약 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국내에 시판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같은 거 작성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리온이 제주도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국내 판매 계획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고 용암 해수단지 입주 계약도 체결된 상태입니다. 오리온 측은 제주도와 제주 용암수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예정대로 국내 시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서상에 국내 판매 계획이 명시된 데다 이미 용암 해수단지 내 입주 기업이 용암 해수를 국내 판매하고 있어 제주도가 오리온의 국내 시판을 막으려 할 경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오리온 용암수의 국내 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진실 공방으로 흐르는 가운데 지하수 자원에 대한 제주도의 정책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시 화북 이동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초안에서 1,784세대에 4,103명을 수용하고 공동주택을 동서로 분산 배치하는 대안을 최저간으로 제시했고 하수는 제주시 도두동 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2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달 5일에는 화북동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제주 지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300여 곳이 지정돼 있는데요. 예산 부족과 안전시설 규정 미비로 보호구역 관리가 부실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방면의 왕복 6차선 도로 내리막길로 차량들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립니다. 도로변에 어린이집이 위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부근에 설치됐던 과속단속 카메라가 며칠 전 사라졌습니다. 작동 수명 10년이 지나 철거됐는데 언제 다시 설치될지 알 수 없습니다. 설치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데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단속 장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속 카메라가 생긴 이후에는 차량들이 천천히 다니고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시고 근데 갑작스러운 이 통지도 없이 설치가 이제 없어지니까 많이 불안해하시고 계세요. 초등학교가 위치한 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된 차량들이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를 가렸습니다. 이곳에는 하얀 실선이 100m가량 그어져 있어서 마치 주차가 가능한 곳처럼 보이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서 사실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관행적으로 주차 공간으로 이용돼 온 탓에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말을 하나 할 겁니다. 이제 폐지를 하려고 그러면 감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법에도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제한 속도를 비롯해 과속 방지 시설이나 방호 울타리 같은 부속물 설치, 도로 주변 정비 방법이 보호구역마다 제각각입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300여 곳이 넘지만 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단 23곳, 전체 7%에 불과합니다. 여러 유관기관들과 협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보호구역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고 사고 빈도나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8건, 교통사고 잦은 곳은 4곳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았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생산 기지가 준공됐습니다. 이미 발전소에는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반 가정에도 공급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항석 기자입니다. 애월항 부두뒤로 철제 구조물로 둘러싸인 거대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 2개가 들어섰습니다. 액화 천연가스인 LNG 45,000kL를 보관할 수 있는 저장 탱크입니다. 수송선이 경남 통영 기지에서 싣고 온 LNG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저장 탱크로 옮겨지고 기화기를 거쳐 액체 상태에서 가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애월항 인수기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완공되면서 제주에서도 천연가스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미 삼양복합발전소와 한림복합발전소에는 천연가스 공급이 시작됐고 내년 3월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 아파트 단지 29,000여 세대에도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을 경우에 세대당 약 34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미세먼지 해결과 이산화탄소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의 천연가스 공급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관건설에 직접 투자를 해야 하는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이 내년에야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업을 위한 고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고 연차적으로 보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겁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9년까지 12만 8천 세대에 천연가스를 공급해 도시가스 보급률을 57%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버스 업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대전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재정 부담금은 늘고 승객은 줄어들면서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대전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전 시내버스 승객은 1억 4,700여만 명, 2014년 1억 6천여만 명을 정점으로 수백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시가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 지원금은 2016년 350억 원에서 지난해 575억 원, 내년 757억 원 등 가파르게 증가 추세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5년, 버스와 정류장 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노선과 환승 등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제가 한 번 갈 때 한 3번까지 갈아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도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많이 안 다니니까 환승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는 특히 환승이 잘 안 돼요. 버스 노선이 몇 개 없어요. 재정 투입만큼 승객들이 느끼는 효과는 작다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버스업체의 부당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된다. 이제는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를. 대전시도 완전 공영제가 버스 교통 정책의 궁극적 목표지만 2천억 원의 인수 비용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도 복지라는 추세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요금 인상도 미뤘고 2025년 트램 개통과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외곽 노선과 마을버스 등 100여 개 노선부터 공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겠지만 우선 완전 공영제 가기 이전까지는 일부 노선만 이제 완전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한편 대전시 의회는 준공영제 비판이 따르자 수익금 고의 누락업체는 부당 수급액의 50배를 부과하고 3회 이상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 감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 단계 보이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하지만 모레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는데요. 월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강수량의 변동이 클 걸로 예상되는 만큼 기상정보를 꼼꼼히 살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오면서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저기온은 9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 그치겠습니다. 한라산과 높은 산간도로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서리가 내리거나 결빙되는 구간들이 있겠으니까요. 등반객들은 안전사고와 교통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북부가 9도, 서부와 남부가 8도, 동부가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5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현재 기온 8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엔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제주 여행상품 예약금을 빼돌린 혐의로 여행사 대표 42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여행 상품을 예약한 피해자 260여 명에게 예약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 1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로막아 주차한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상대방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상필 제주도 의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62살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진행됩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총 25만 원을 지급하고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방과 후 강사의 시간제 전환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노조가 확정된 것처럼 규정해 여론화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내년에 당장 강사료를 시간제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찬회 등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읍면 동장을 주민 추천으로 뽑는 제도가 처음 시행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민선 7기 혁신행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도 2동과 대정읍을 대상으로 읍면 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해 내년 1월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도 2동장과 대정읍장은 다음 달 5일까지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희망자를 접수해 주민추천위원회 면접과 투표로 추천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